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한 주간의 뉴스 중에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을 골라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민동기의 저널리즘 M.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KBS 새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직격을 둘러싼 논란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KBS인데 반칙 아니에요? 어쨌든 요즘은 이제 자사에서 자사 프로그램 비판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시사직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 25일 방송이 됐는데요. 네, 한일 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2편입니다. 네, 한일 특파원의 대화라는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고요. 네. 일본 특파원을 지냈던 그 성우정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 그리고 음흠.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가 출연을 했고 네,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구보타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하고 네, 나카노 아키라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이 출연을 해서요. 네. 현재 한일 관계를 진단하는 그런 일종의 대화 뭐 성격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요,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조선일보, 한겨레, 그리고 일본은 아사히, 산케이 이렇게 그렇죠. 맞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좀 약간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좀 시끄럽습니다. 비판이 좀 거센데 이거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논란은 그 구보타 산케이 논설위원이 네, 한일 관계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비롯됐습니다. 문재인 씨라고 호칭을 했군요. 그러니까 대통령 예. 대신에 씨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건 네.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왜냐하면 시사직격 제작진도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에서 씨라는 표현은 존칭의 성격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이라 상, 그러죠. 그러거든요. 예. 고부타 위원은 그 아베 총리를 언급할 때도 씨라는 그런 아, 그래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그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한국 시청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일본에서 씨라는 표현이 존칭의 의미라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시청자들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제작진이 최소한의 뭐 자막고지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논란의 소지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막에서 그대로 그냥 문재인 씨라고 내보냈거든요. 예. 이런 측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이건 좀 아쉽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정서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논란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제작진은 이제 뭐 특파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이제 프로그램 취지가 이렇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 시사직격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이 특파원들이 술 한잔 하면서 서로에게 또 선배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좀 편하게 대화하는 포맷이군요. 분위기가 굉장히 온화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베 정부 인사들의 극우적 만원을 수년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네.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망언을 앞장서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매체의 논설위원에게 한국의 언론인들이 선배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갑니다. 이거는 한국 시청자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맷 자체가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사석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이런 부작용을 낳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뜻 보면은 패널 선정의 균형을 맞춘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진보 보수 언론인들 4명을 섭외를 해서 현안을 짚는 게 이제 프로그램의 취지인데요. 예. 산케이 신문을 일본 보수 매체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두고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이긴 한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거죠? 특히 이제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 극우 매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 일본 내에서도 아베와 자민당 홍보지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가 일본의 이런 극우 매체를 보수 언론이라는 자격까지 부여를 해가면서 한일 현안을 진단하는 공론회장의 패널로 참가를 시켰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름을 대표할 만한 쪽은 아니다. 산케이가 극우에 가깝다. 그러니까 극우에 가까운 그런 매체인데 KBS가 공식 패널로 섭외를 한 것 자체가 일종의 대표성하고 권위를 제작진은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이 한국 내에서 과잉 대표되는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산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식민 지배가 정당했다. 예.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왜곡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본 구구파 이해를 대변해온 그런 매체인데 왜 KBS가 굳이 이런 매체 소속의 논설위원을 공론회장으로 끌어냈을까? 아마 시청자들의 비판은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에서 한국의 보수 정치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섭외하는 이런 상황인 거군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일베를 그렇죠. 그 공식 패널 가운데 한 명으로 섭외를 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한국의 같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네티즌의 대표로 네. 일베를 섭외하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이거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진이 사과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애초 그 프로그램이 기획 의도와 다르게 논란을 일으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쾌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를 더 책임감을 갖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락은 되긴 됐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섭외할 때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방송을 제작하는 분들은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 그리고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9분입니다. 오늘도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많고 7시를 기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경기, 강원도 북부 지역, 제주권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